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이 대양병에서 발전한 악화된 세 가지 유형의 어떤 그 질환들, 그리고 이 대양병의 일종의 계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대양병 당시에 폐혈은 해소되었지만, 다행히 폐혈은 해소되었지만 그 당시에 리한이 더욱 악화되어서 이와 같이 체내 리한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은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는 질환까지, 이렇게 대양병의 치료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의 경우로 악화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한론에서는 순수한 체내 리얼의 병에 대해서는 양명병, 그 병명에서도 알다시피 그 양이 아주 태양과 같이 환하게 빛나는 아주 순수한 리얼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질환의 체내 리한의, 그러니까 대양병에서 악화되기 시작한 체내 리한이 악화되기 시작한 첫 단계의 질병에 대해서 대음병이라고 상한론에서는 이름 붙이고 있는데, 이 대음병의 특징은 체내 음기, 즉 체내 체액 70%를 이루고 있는 체액의 문제가 두드러진 질병으로서 두 가지죠. 체액이 부족한 현상, 탈수가 있거나 수분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넘쳐나거나, 그런 크게 두 가지 유형.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체내 수분이 대사가 안 돼서 대사 분리되거나, 그리고 이와 같이 한열이 착잡된 질환에 대해서는 소양병, 그리고 이 대음병이 더 악화되어 체내 리한이 더 심화된 병을 소음병, 그리고 이로부터 죽음에 가까워진 죽음의 일보 직전에 이른 병들을 고름병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 대양병에 대해서는 이미 계지 또는 계지 플러스 마항에 의한 체내 리한을 푸고, 그 리한을 푸는 열기를 이용하여 그 열기로서 발환시켜 체표를 푸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양명병, 체내의 순수한 리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갈근, 석고, 황련, 황금, 황백, 치자, 대황, 망초 등 다양한 약재를 이용해서 각 부위별로 필요한, 예를 들어 어깨에 항배 강급이다 하면 갈근, 심장부다 하면 황련이랄지 이런 약재들, 위장관이다 하면 황금, 이런 식으로 폐리관이다 하면 석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분해서 부위별로 쓰는 것이고, 자, 소양병에 있어서는 이 양명병의 이 청열약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소양병의 열의 형태는 흉엽간의 리열입니다. 그래서 흉엽간의 리열은 대표적으로 시호, 이 소양병에서는 시호를 군약으로 사용하고, 체내 리안에 대해서는 이 대음병 리안의 약재들을 리안을 치료하고 체내 수분 대사를 담당하는 약재를 갖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대음병으로부터 악화된 소음병은 대음병을 치료하는 처방에다가 체내 리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대음병의 처방에 건강, 부작, 오수유 등을 더 첨가해서 사용하고, 이 병으로부터 더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기에 직전에 있는 고름병에 대해서는 소음병의 처방에 어린아이의 오줌인 인뇨, 멧돼지의 쓸개즙, 그리고 총백과 같은 체내 수분 대사약들을 사용해서 병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병 치료에 있어서의 치료의 대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가지 형태의
상한병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상한의 질병으로 합병이 되기도 하고 병병이 되기도 하면서 합쳐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형태 케이스를 우리 상한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양병으로부터 그리고 양명병 혹은 소양병 그리고 대양병 당시에 폐혈은 해소되었지만 체내 리한이 점점점 깊어져서 대음병, 소음병 그리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된 고름병, 이렇게 크게 6가지의 상한의 병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이런 병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병들이 합쳐지고 이렇게 결부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상한론에서는 바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대처법, 처방도 역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우리가 본다면, 대양병이 양명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완전히 대양병을 벗어나 양명병으로 가기 전에 대양병과 양명병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죠. 대양 양명병입니다.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병병의 형태, 그것은 이제 세세한 거니까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양병과 양명병이 결부되어 있는 질환, 예를 들어 어떤 것이겠습니까? 대양병이라면 기본적으로 대양병 중풍의 계지탕증과 그리고 대양병 상한에 마항탕증이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양명병증, 양명병증이라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근증, 석고증, 황련증, 황금증, 황백증, 치자증, 대황증 이런 등등 증상이 협잡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상한론에서는 이에 대하여 계지탕 중풍으로부터 양명병으로 가는 길목에서 계지가 갈근탕증, 그리고 대양병 상한에서 양명병으로 가는 길목에서 갈근탕증과 대청룡탕증이 바로 이 대양 양명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대양 양명병에 또 대음병이 또 합병된 경우가 있겠죠. 대음병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체액의 문제, 이 음기, 체액의 문제가 대두된 질병, 따라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나 넘쳐나거나,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질환, 계지가 갈근탕증이나 갈근탕증 혹은 대청룡탕증에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그런 약증이 첨가된 질환이 바로 대양 양명 대음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근탕증인데 어떤 위부라든지 이 신체 이 폐부라든지 이 상기도 쪽에 상기도 쪽에 수분이 넘쳐나게 돼서 반화를 써야 되는 경우 갈근탕에다가 반화를 첨가해서 쓰거나, 혹은 계지탕증이지만 거기에 석고와 백추를, 또 석고 양명병증인 석고증과 그 이수를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백추를 첨가한 계제의 월비 일탕증,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경우에 쓸 수가 있고, 또 이 대양병에서 대음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의 물의 문제, 이거는 그 사람의 체질적인 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과
또 결부되어서 예를 들어서 개지가 후박 행자탕증, 대양병 중풍이지만 그 사람이 체내에 이 폐부에 잉여 수분이 고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천을 바라는 몸 안에 잉여 수분이 넘쳐나기 시작함, 잉여 수분이 생겨서 천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개지가 후박 행자탕증. 그래서 개지탕에다가 후박과 행자를 넣어서 기도를 열어주고 또 이제 그 부위에 어떤 막힌 기운을 뚫어주면서 수분의 어떤 대사를 또 원활히 시키는 그런 질환. 그리고 또 이 대양 소양병은 우리가 보통 시후 개지탕증을 대양 소양병이라고도 합니다만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후 개지탕의 처방 구성은 바로 이 소시오탕, 이 소양병에 쓰는 소시오탕과 개지탕은 1대1로 배합한 탕증, 시후 개지탕증이 바로 이 대양 소양병인데, 이 대양병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질환이 대양 소양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양병의 치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체내 내부를 따뜻하게 하면서 그 열기로서 폐열을 풀기 위해 발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양병이 협잡된 질환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양생법을 처치법을 공통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양양명병은 그러한 행위를 취합니다. 즉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처방약을 먹고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서 발환으로써 폐열을 풀어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양 소양병을 우리가 익히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 시후 개지탕증은 이 처방 복용법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지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양병 중풍에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보익제, 말하자면 쌍화탕과 같은 보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소양대음병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후 개지탕증을 대양 소양병이라고 하기보다 저는 소양대음병에 놓습니다. 분류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시후 개지탕증의 복용법에는 이불을 덮어 땀을 빼라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소양병은 체내 그 흉엽관의 리얼을 형성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소양대음병의 시후 개지탕을 분류해 놨습니다. 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번 누차 시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양병에서부터 대양병의 치료에 쓰이는 처방서부터, 즉 개지탕서부터 그 처방의 의미와 그리고 이 처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개지탕의 아버지뻘 되는 처방, 그리고 개지탕으로부터 파생된 처방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한론의 처방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